청하수입니다. 을지문덕이 외국인이다. 특히 북방민족 중에서도 선비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이 있는데 그 설의 근거라는 게 선비족 중에 울지라는 성씨를 쓰는 이들이 있거든요. 당태종 이세민의 신복 중에 울지경덕이라고 있어요. 사실 이세민 혈통도 선비족 혈통이고 이 사람도 선비족인데 선비족인 울지경덕하고 을지문덕이 이름이 비슷하니까 선비족이다 라는 논리죠. 이게 강력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이십니까? 사실 이 을지문덕 선비족 설이 일부에서 굉장히 열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설이에요. 이게 맞다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으신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 설이 대체 왜 그렇게 열광적 인기를 끌고 있는지 만약에 선비족이라고 하면 외국인이란 얘기잖아요. 정통 고구려인이 아니고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고구려 역사를 통틀어 고구려 최고의 업적이고 세계 전사에 길이 빛나는 진짜 비교 대상 찾기 힘든 대업적인데 그게 고구려인이 한 게 아니라 외국인인 선비족이 한 업적이다. 라는 게 되죠. 을지문덕이 선비족이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물론 정말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외국인이 아니라 외계인이라도 인정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근거라는 게 울지경덕하고 이름이 비슷하게 보인다.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단 이쪽에 울지경덕의 경덕은 이름도 아니고 자예요. 제갈공명의 공명, 그 자. 원래 이름은 울지공입니다. 한자를 보면 을지문덕의 을지는 이거고 울지경덕은 이거예요. 근데 선비족 설에서는 어차피 발음만, 음만 딴 거니까 한자가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선비족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과연 고구려 역사 최고의 업적이 정통 고구려인이 아닌 외국에서 온 선비족이 이뤄낸 것일까? 최소한 귀화한 지 얼마 안 되는 외국인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수나라의 침공 당시 을지문덕이 그냥 단순한 일개 장수가 전혀 아니고요. 고구려 내에 그야말로 최고 사령관, 특히 정치적으로도 거의 최정상의 그런 인물로 보이는 정황들이 아주 많거든요. 귀화한 지 얼마 안 되는 외국인이 그런 군, 정, 양쪽에 최고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귀화한 지 얼마 안 되는 외국 장수에게 변방의 방위를 맡긴다. 뭐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온 외국인에게 국가 최고 총사령관의 위치와 제일 중요한 수도 방위 및 정치 외교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 맡긴다. 그거는 대단히 비상식적인 이야기죠. 하물며 고구려는 대대적 외침이 있을 때는 언제나 그 나라의 최고 정상급 정치 지도자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장서서 총사령관을 겸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왕 혹은 최고 관직자가 대국난에선 언제나 나섰죠. 대표적인 게 한나라 침공에 맞선 당시 최고 권력자 명림 다뿌 같은 사람이죠. 즉 이런 대국난에서의 총사령관은 그냥 장수가 하는 게 아니라 최고위급 정치적 지도자가 나섰다는 거예요. 을지문덕의 직위 내진 신분에 대해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게 있어요. 보면 장수 을지문덕 그런 표현이 아니고 대신 을지문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대신이라는 게 그냥 흔히 쓰는 포괄적 의미의 대신들을 불러 모아라 할 때 그 대신이냐 아니면 일본서기 642년 기록 고구려 사신의 말 지난해 6월 아우 왕자가 죽고 9월에 대신 이리 가수미가 고구려 대왕과 이리 거세사 등 180여 명을 죽였다. 그리고 아우 왕자의 아들을 새 왕으로 삼고 같은 성씨인 도수류 금류를 대신으로 삼았다. 여기에 나오는 이리 가수미는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이 영류왕을 참살하는 그 쿠데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연개소문을 대신이라고 지칭하고 있죠. 근데 이 대신이 포괄적 의미의 그 대신이 아니고 쿠데타 성공 이후 대신이라는 그 특정 직책을 도수류 금류에게 넘겨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대신이 무언가의 특정 위치였다는 거죠. 근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쿠데타 이전에 연개소문의 직책이 우리가 학창시절 고구려 최고 관직이라고 배운 대대로였습니다. 즉
대대로 연개소문이었던 건데 여기서는 대신 연개소문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연개소문이 쿠데타 이후에 망리지가 된다고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도수류 급류를 대신으로 삼았다. 두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신 즉 대대로 연개소문이 쿠데타 후 망리지로 스스로 옮기고 기존 최고관직 대대로에는 도수류 급류를 대신 앉혀주었다. 이런 내용으로 종합을 해보는 게 가능합니다. 당연히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다 더해 지금 이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고구려인이에요. 고구려 사신의 말을 일본 관리가 손으로 받아 적은 건데 당대 고구려인이 직접 대신을 넘겨줬다. 대신 이퀄 대대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기하고 을지문덕 시기하고 큰 시대 차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신 을지문덕은 혹시 고구려 최고 관직자 대대로가 아닌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고구려 침공 수나라군을 지휘하던 우문술 우중무는 앞서 수나라 황제 양제로부터 고구려의 왕이나 을지문덕을 만나거든 꼭 사로잡아 두라는 비밀 지시를 받은 바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수양제로부터 고구려 나라의 가장 중요한 두 명이 왕과 을지문덕이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거죠. 일개 장수에 대해 이렇게까지 언급이 된다는 건 좀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무려 왕의 버금갈 정도로 중요 인물로 언급될 이유는 두 개밖에 없죠. 을지문덕의 개인적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아니면 을지문덕이 대단히 높은 정치적 위치를 가진 인물 둘 중 하나밖에 없는데 사로잡아 둔다는 건 정치적 외교적 활용 가치가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개인적 능력만 뛰어난 장수에 불과하다면 잡자마자 목을 쳐버려도 될 겁니다. 근데 인질로 활용하겠다는 건 정치적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하물며 무려 또 이런 부분까지 있어요. 을지문덕이 수나라 우문술에게 거짓으로 항복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요청하였다. 을지문덕 서신, 만약 그대의 수나라군이 병력을 여기서 거두어 돌아가 준다면 내가 직접 고구려 왕을 모시고 수나라 황제가 계신 곳으로 가서 예방하겠다. 우문술은 이 말을 고지 듣고 병력을 이끌고 되돌아갔다. 지금 이런 발언을 했다. 또 그걸 수나라 지휘관이 믿었다. 지금 고구려 왕을 모시고 가서 항복하겠다는 페이크죠. 근데 이런 페이크를 일개 장수가 할 수가 있느냐? 못하죠, 당연히. 국가적 항복이라는 국가에서 이뤄질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지금 을지문덕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왕도 내 정치적 결정을 따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을 우문술이 믿었다. 즉 을지문덕의 정치적 위치, 지위가 대단히 높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말하면 왕도 내 말을 들을 거야 라는 말을 사람이 믿을 정도의 그런 정치적 위치에 있던 사람. 여러 가지 사료상 복합적 정황으로 봤을 때 을지문덕은 고구려 왕과 투톱으로 두 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고구려 최고 관직자, 즉 고구려 귀족들의 대표, 대대로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대대로란 위치는요, 그 연개소문조차도 처음에 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옥사기, 연개소문 붙인 동부 혹은 서부 대인 대대로가 죽자 마땅히 연개소문이 대대로가 되어야 했으나 국인들이 그의 성품이 잔인하고 포악하다 하여 미워했기 때문에 대대로에 오르지 못하였다. 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사람들에게 사죄하며 임시로 맡은 후 만일 옳지 않은 일을 하면 쫓겨나도 후회하지 않겠노라고 하여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마침내 허락하였다. 이걸 보면 이 대대로라는 직책이 왕이 정해주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 즉 고구려의 상류 귀족층들이 선출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즉 고구려가 나라의 국가 원수인 왕과 귀족들의 대표인 대대로,
이 두 축으로 국가가 운영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대대로는 귀족들 중에서 그야말로 최고로 짱짱한 가문, 고구려 귀족 중에 으뜸 가문이 하는 거겠죠. 만일 을지문덕이 연개소문처럼 정말 대대로였다면 선비족 같은 외국인 출신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대대로였다면 당연히 고구려 내에서 엄청나게 정통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었을 겁니다. 정통 고구려 귀족이었다는 얘기죠. 선비족이란 이들은 고구려인들에게는 엄연히 타자, 타인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인들은 선비족을 엄청나게 무시했습니다. 한국사기 유리왕 11년차 기록. 유리왕이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선비는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우리와 화친하지 않으면서 이로우면 나와 노략질하고 분리하면 들어가 지키니 우리 고구려의 근심거리로다. 행패나 부리는 애들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자 신하 부분노가 말했다. 선비는 사람들이 용감하나 어리석습니다. 힘으로 싸우긴 어렵지만 꾀로 굴복시키긴 쉽습니다. 지금 보면 고구려인들이 선비족을 대단히 무시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나는 거죠. 유리왕, 계책이 있는 것이오. 거짓 투항자를 보내 고구려군이 약하다는 말을 흘리게 한 후 제가 사익길로 부대를 끌고 가 잠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께서 출병하실 때 선비들이 성을 비우고 출격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성으로 진입하고 임금께서 반격한다면 능히 이길 것입니다. 과연 선비군대가 성 밖으로 나올 때 부분노군이 성으로 들어가자 선비군이 놀라 돌아오니 부분노는 성을 지키며 숱한 선비목을 베었고 또 밖의 유리왕 군대도 협격하니 고구려군이 크게 이겼다. 유리왕이 부분노에게 큰 상을 주었다. 이 선비족을 무시하는 발언 그리고 그 발언을 실제 두뇌 플레이 전략으로 고구려군이 입증을 했죠. 이런 비교 우위 자신감은 흡사 삼국지 연희가 그 제갈량이 남만족 정벌할 때를 그리는 것 같은 그런 태도죠. 그러나 제갈량 남만 정벌은 픽션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입니다만 이 부분노의 대승은 실제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구려인들이 무시했던 선비족 사람인데 우리가 훨씬 문명국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선비족 출신의 사람에게 무슨 저 먼 변경 수비도 아니고 나라 최고의 총사령관으로 최중요 수도 방위 및 국가의 최고 정치적, 외교적 의사결정 역할까지 맡겼다. 그런 역할은 고구려 정통 귀족의 대표 대대로에게 맡기는 건데 대단히 어려운 얘기죠. 그보다는 고구려 정통 귀족들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인물이 훨씬 유력하고 하물며 그런 선비 대무시를 더 넘어 이런 일도 있었는데 고구려 봉상왕 5년차 선비족인 모용회가 침입하여 고구려 고국원에 이르렀다. 모용회는 고구려 서천왕의 무덤을 파괴하였는데 그러자 일하던 사람 중에 갑자기 죽는 이가 생기고 또한 무덤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이에 모용회는 두려워하며 병력을 끌고 물러났다. 지금 선비족 군대가 고구려 왕의 무덤을 파헤치는 그런 천륜을 어기는 대패륜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고구려 13대 왕 서천왕의 원혼이 분노했는지 멀쩡한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그러면서 괴이한 음악이 들려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선비족은 고구려인들이 무시했던 존재임과 아울러 고구려라는 나라의 이런 대패륜을 자행한 대원수이기도 합니다. 물론 선비족도 여러 분파가 있어요. 선비족 내에서도 이 모용 선비에 항거하고 싸우고 이랬던 그네들 내에서의 내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이런 고구려에 대해 천륜을 어긴 선비족의 범혈통이 고구려로 와서 역대급 대국난의 가장 중요한 총사령관 겸 수도방위를 맡고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외교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를 담당했다. 거의 어려운 얘기죠. 을지문덕은 선비족이 아니고 고구려 내의 대단히 유서 깊은 뼈대 있는 정통 고구려 귀족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역사를 제대로 보면 합리적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역사를 큰 틀에서 포괄하면서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냥 울지 경덕하고 을지문덕이 비슷하네? 선비족 맞다! 이러는 거는 정확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이 아니죠.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연개소문하고 을지문덕 둘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포인트가 생깁니다. 살수대첩이 612년이죠. 612년에 을지문덕이 군, 정, 외교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최고 관직자 대대로였다면 을지문덕 다음 대대로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연개소문에 붙인 아버지 동부군 서부대인 대대로가 죽으니 연개소문이 뒤를 이으려 했으나 몇 단계를 거쳤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을지문덕 이후 시대에 대대로가 연개소문의 연씨가문으로 넘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연개소문 아버지는 대대로라는 거고 근데 아들 연개소문이 대대로를 이어받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 고구려 귀족 사회에서 이런 반발이 매우 강력하게 발생했다. 라는 기록입니다. 대대로는 왕하고는 달리 가문 간 정권 교체가 발생하는 위치입니다. 구당서, 고구려의 관제에서 가장 높은 것은 대대로이며 국사 전반을 총괄한다. 3년에 한 번씩 바꾼다. 기본적으로는 3년 임기제입니다. 그러나 적격한 자라면 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3년 임기인데 적격하다면 연임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거죠. 그럼 적격하다는 기준이 뭐냐? 일단 이게 왕이 임명하는 게 아니니 아까 연개소문이 귀족사회의 여론이 반대하니까 아버지의 대대로를 물려받는 게 힘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일단 귀족사회 여론이 중요하고 다음에는 대대로를 교체하는 날에는 덜어 이런 일도 벌어진다. 서로 공경하여 복종하지 않는 이가 생기면 각각이 병사를 이끌고 싸워 이긴 자가 대대로가 되었다. 이때 고구려 왕은 국문을 닫고 스스로를 지킬 뿐 이들의 대결에 관여하지 않는다. 굉장히 상남자 방식인데 이렇게 목숨 걸고 붙는다는 걸 보면 대대로란 위치가 고구려 내에서 얼마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막강한 권한이 있으니까 목숨 걸고 붙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을지문덕이 내가 설득해서 왕을 수황제에게 데리고 가겠다. 물론 뻥이지만 이런 말을 해도 그게 상대에게 먹히는 이유가 이런 걸 보면 납득이 가는 거죠. 항복을 한다라는 국가 최대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을지문덕. 국가 대사에 막강한 권한을 가져 최고 귀족 간에 목숨 걸고 그 위치를 노리는 대대로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위치인 대대로를 무작정 상남자 방식으로 붙어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아까 3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고 했으니까 평화적 정권 교체도 있었던 것이죠. 연개소문의 케이스를 보면 연개소문이 결국 대대로가 되는데 연개소문이 머리를 조아리며 무사람들에게 사죄를 하고 내가 옳지 못한 일을 하면 쫓겨나도 불만을 갖지 않겠노라고 하여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허락하였다. 지금 극도의 저자세, 마치 선거 유세 같은 활동을 통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믿어주시면 정말 여러분들만을 위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정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탄핵하십시오. 그럼 군말 없이 나가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한편으론 지금 고구려 귀족 사회가 친연개소문파와 반연개소문파가 양분이 된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상당히 엄청난 걸 나타내고 있는데 연개소문 반대파가 있었다는 것은 이 반대파에서 추대한 연개소문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대대로 후보 모종의 인물 A가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대대로를 하긴 해야 하니까. 연개소문 밀어내고 본인이 먹으려 한 이 인물 A가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럼 이 A는 대체 누구냐?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하던 당시의 대대로였으니까 연개소문 쿠데타가 642년에 한 거죠. 쿠데타 성공 이후 스스로 대대로 남주고 망리지로 옮긴 건데 그럼 살수대첩이 612니까
물론 을지문덕이 언제 대대로를 그만두었는지 또 연개소문은 언제부터 대대로를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두 대대로 간의 간격이 30여 년이다. 이 기록을 보면 연개소문 아버지도 대대로였단 말이죠. 중간에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연개소문 아버지가 들어간다면 을지문덕한테 넘겨받은 게 연개소문 아버지인가? 근데 연개소문 아버지의 대대로 기록이 여기는 이런데 보다 더 강력한 사료라고 할 수 있는 당대의 금성문을 보면 연개소문 아들 연남생이라고 있죠. 연남생 묘비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연남생의 증조부는 연자유이며 조부는 연태조이다. 다 망리지를 역임했다. 아버지 연개소문은 태대대로였다. 연태조 연개소문이 모두 쇠를 잘 부리고 활을 잘 쏘아 군권을 오로지 하였다. 연개소문 가문이 철강업체를 경영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남생의 증조부 즉 연개소문 할아버지 연자유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봐서 이 연자유가 연가문의 중흥을 이끈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철강업을 중흥시킨 건 연태조였다는 걸로 보이죠. 그러면 연자유 때는 좀 다른 업종으로 경영을 하다가 연태조 때 과감하게 철강업으로 업종 변경을 하는 승부수를 던진 것인가? 아니면 대대로 철강의 명가였었나? 근데 여기를 보면 일단 연개소문 아버지까지는 대대로가 아니었다고 나오는데 그럼 이 삼국사기하고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여기는 아버지가 대대로니까. 근데 또 다른 금성문인 남생의 형제죠? 연남산의 묘비명을 보면 연남산의 고조와 증조, 연자유는 중리의 뛰어난 지위를 받았고 조부 연태조와 부친 연개소문은 대대로의 큰 이름을 전했다. 근데 여기 보면 또 대로를 했다. 대대로를 했다는 얘기겠죠? 이거는 삼국사기랑 맞습니다. 그러면 삼국사기랑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연개소문 부친 연태조가 망리지도 대대로도 했다고 하니 이걸 섞는다면 연태조가 망리지 하다가 철강산업으로 대박을 치고 망리지에서 최고 관직인 대대로로 또 점프를 했다. 근데 아버지가 점프한 대대로를 아들 연개소문이 이어받으려고 하니까 난리가 났다. 고구려 귀족들이. 그래서 싹싹 빌어서 겨우 대대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엄청나게 싹싹 빌었다고 나오는 건 연개소문이 될 때까지만 해도 연개소문 가문의 그 세력의 특성, 그 성격을 좀 유출해 볼 수가 있는데 쇠를 잘 부렸다는 걸 봤을 때 돈은 상당히 많았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인 연개소문 아버지 나오지만 이름도 안 써주고 있는데 그나마 금성문에서 이렇게 발견이 된 건데 근데 여기도 연개소문보다 아주 많이 윗대로 올라가진 않아요. 비교적 다른 정통 귀족과에 비해 신흥 세력, 신흥 갑부다라면 여길 보면 이거를 급격히 떠오른 신흥 갑부에 대한 유서 깊은 정통 귀족들의 눈꼴 시려움 같은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을까? 그렇다면 아까 연개소문 대대로 대선 출마에 대항마로 입후보하려고 했던 이 의문의 인물 A 그는 신흥 갑부 연 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구려 정통 귀족들이 더 좋아할 만한 더 선호할 만한 그래서 대항마로 입후보한 그런 성격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을까? 그렇다면 그는 누구인가? 연개소문 아버지가 망리지에서 대대로로 변환을 한 거라면 여기에 이렇게 아버지 연태조가 들어가겠죠? 대대로 라인에. 다만 문제는 이거냐예요. 즉 을지문덕 바로 다음 대대로가 연태조냐 아니면 중간에 누구? 한두 명을 더 거쳤냐 이거죠. 을지문덕 612 당시 연개소문 642 당시 대략 30여 년 을지문덕의 출생 연도를 알 수가 없어서 612 당시 을지문덕이 몇 살이었는가를 알 수가 없는데 대대로가 원래 임기는 3년이지만 현직이 힘이 세면 그냥 고고싱 한다
라고 했었죠. 근데 또 계속 고고싱 하려고 하면 도전자가 장갑을 던지고 결투를 신청하기도 하고, 그럼 을지문덕은 스스로 관직에서 내려온 건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쫓겨난 건가? 실제로 고구려 역사에서 도전에 의해 쫓겨난 대대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만일 쫓겨난 대대로들은 쫓겨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각의 사병을 거느리고 거대한 전투를 벌인 끝에 져서 쫓겨난 거니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을지문덕의 대대로 그만두는 경우의 수 1. 사망 2. 임기 만료 3. 자발적 사퇴 4. 도전자의 공격에 패배. 4번 경우라면 누군가가 을지문덕을 죽였겠죠. 그 도전자가. 4번이 좀 묘한 게 을지문덕이 사실 고구려 역사는 물론이고 인류 역사 통틀어서도 기념비적 대지휘관, 대영웅이에요. 삼국사기 요수를 건널 때 건너온 국군이 30만 5천이었는데 돌아갔을 때는 고작 2,700분이었다. 지금 30만 중 거의 99%를 전사, 생포, 실종 99%를 괴멸시킨 전체 인류 역사에 남을 기념비적 대업적을 이룬 인물인데, 이 임기 만료나 자발적 사퇴는 글쎄요, 이런 영웅 중에 최고 영웅을, 근데 4번을 얘기하는 경우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을지문덕의 자손 얘기가 왜 없냐라는 거예요. 그 사료 기록이. 이런 초대영웅의 가문이라면 자손들도 한가닥하는 관직 틀어쥐고 이후 활약하는 역사 기록이 있어야 정상일 텐데 을지문덕의 자손에 대한 사료 기록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마치 자손들이 갑자기 모조리 사라진 것처럼 나라 최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였고 역대급 대업적을 이룬 고구려 최고 영웅의 자손이 다 어디로 사라진 건가? 도전자에게 말살당한 것 아니냐. 근데 을지문덕이란 인물이 당대 최고의 지략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또 고구려인들이 너무나 숭상한 대영웅인데 모종의 도전자에 의해 패하는 게 글쎄요,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귀족 대표를 할 정도로 세력도 있었고 지략은 당대 최고였던 그가 도전자에게 맥없이 졌다? 전투로 붙어서 진 게 아니라 암살당했나? 근데 전투나 암살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 병사 사망이라고 보면 어떻습니까? 연태조 연개소문은 좀 아버지 아들 관계니까 그 부자 관계란 이유로 연개소문도 등극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냥 병사 사망이라면 일단 을지문덕 다음 차기의 일본 유력자는 을지문덕의 아들일 텐데요. 물론 아들이 없었을 수도 있고 무자였으면 을지문덕 가문 외의 다른 데서 출마할 수도 있긴 있었겠죠. 근데 정말 무자여서 연한테 넘어간 건지 아니면 유자였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 일단 연가문 최초의 대대로는 연태조였던 걸로 보입니다. 즉 연태조가 대대로를 가져온 거죠. 그럼 연 최초 대대로 연태조 다음에 연개소문이 이어받으려고 할 때 고구려 귀족들이 맹렬히 반발했다. 즉 이때 대선 때 출마한 또 다른 대항마가 있었다. 그렇다면 연개소문에 맞출마를 해서 연개소문하고 승부를 벌이려 했던 이 인물이 누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의 정체는 이전에 대대로를 했었던 을지문덕의 후손. 일단 이 가능성이 하나가 떠오르겠죠. 제1후보군입니다. 아니면 전혀 다른 제3의 인물일 수도 있고, 관건은 뭐냐면 을지문덕에게서 연태조로 넘어가는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즉 어떻게 넘어갔는가, 왜 가문이 바뀌었나. 고구려 귀족들이 사병 전투를 목숨 걸고 벌일 정도로 그렇게 고구려 귀족들이 하고 싶어 했던 대대로인 만큼 하물며 연개소문이
자존심이 엄청난 사람이죠. 중국 역사 역대 최고의 황제란 얘기조차 있는 이세민 상대로도 이세민? 지가 뭔데? 붙어 오라 그래. 이랬던 자존심 최강인 연개소문인데 지금 대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고개를 엄청 숙여가면서 무지하게 손바닥을 비비고 있어요. 거의 지문이 사라질 정도로 비비고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대대로라는 위치가 엄청난 이권이 발생하는 그런 위치라는 거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럼 역으로 연태조 아들 연개소문은 지문이 사라질 정도로 비비며 갈구했던 대대로인데 을지문덕의 후예는 왜 포기한 건가? 포기를 한 건가 아니면 포기를 당한 건가? 포기당한 후에도 누군가 후예가 한 명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일단 뺏긴 다음에라도 다시 찾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들겠죠. 사람이라면. 아니 내 선조가 을지문덕인데 고구려를 구한 분인데 연태조 연개소문 쥐들이 고구려를 위해 뭘 했다고 계속 대대손손 해먹겠다는 거야? 다시 바꿔. 근데 이 의문의 A와 연개소문이 고구려 대대로 대선에서 실로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였으나 대접전 끝에 연개소문이 신승했어요. 연개소문이 매우 근소한 차이로 이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개소문이 철강 재벌이기 때문에 온갖 금품 살포 다 하면서 있는 대로 금권 선거를 펼쳤겠죠. 또 바로 직전 아버지가 대대로 오니까 현직인 거죠. 연가문이. 그런 프리미엄 해서 이 A가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긴 했지만 끝내 역전하기는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근데 문제는 연개소문이 신승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선거라는 게 압승이 아니라 간발의 차로 이기게 되면 거의 후유증이 발생을 합니다. 진 쪽에서 승복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근소한 차이일수록 향후 원팀이 되기 훨씬 어려워지는 건데 한국사기. 그런데 연개소문이 대대로를 하게 되니 흉포하고 잔악하기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여서 여러 대인들이 왕과 은밀하게 논의하여 연개소문을 죽이고자 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렇게 경선불복이 발생을 했습니다. 연개소문 당선 인정 못하겠다. 낙마시키자를 넘어서 아예 연개소문 목을 베자. 그렇다면 이때 이 경선불복을 주도했던 사람은 누구였겠는가? 지난 대대로 대선에서 연개소문과 승부를 벌였던 이 A. 당연히 그가 이 경선불복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다면 그는 정말 연태조 직전 혹은 전전 대대로였던 을지문덕의 후손인가? 근데 이게 아니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제3의 인물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기록의 파편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나왔던 이거 여기 보면 연개소문이 쿠데타 때 180여 명을 죽였다. 근데 그 죽인 인물 중 대표격인 인물 2명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한 명은 고구려 대왕이니까 영류왕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이 이리거 세사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정황상이 이리거 세사가 연개소문의 최대 라이벌이었겠죠. 그럼 이 모종의 인물 A에 이제 제2 후보군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리거 세사입니다. 지금 이리 가수미가 연개소문이니까 이리가 연이고 가수미가 개소문이겠죠? 그럼 이 이리 거세사는 묘하게도 이리 즉 연개소문하고 같은 연씨란 얘기가 될 겁니다. 이름이 연모모모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연개소문을 진땀나게 했던 고구려 대선의 기호 2번은 같은 연씨 가문 내에서의 경쟁자?
만일 이구도라고 한다면 당시에 연씨 가문 힘이 워낙 강했어서 연씨 가문 내에서 대대로를 먹는 건 기정사실인데 그 안에서 내부 투쟁이 벌어졌다라는 게 되겠죠. 다만 이 이리 거세사는 연개소문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뭐 그럴 수 있죠. 같은 가문이라도 얼마든지 죽이려 들 수는 있는 거고. 형제인가? 나중에 연개소문 아들들끼리 서로 죽일 듯 내분을 벌여서 고구려에 큰 위기를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게 약간 유전적 전통인가? 다만 연남생 같은 경우는 동생 연남권을 죽이진 않죠. 살려는 줍시다 하는데. 근데 이리 거세사 연모모모는 지금 연개소문을 죽이려고 획책했습니다. 만일 형제라면 상당한 폐륜인데 실제 역사에 보면 연개소문에 동생이 실명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정토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연개소문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항복사기 고구려 대신 연정토가 3,000여 명을 이끌고 신라로 투항했다. 살아서 나중에 신라인이 됩니다. 즉 이 사람은 이리 거세사는 될 수가 없죠. 근데 정토 외에도 형제가 한 명 더 있지 말란 법은 없고 또 형제가 아니라 친척일 수도 있죠. 어떤 경우는 같은 연인데 정황상 반연개소문파의 거두란 말이죠. 이 연모모모가. 일각에서는 이 이리 거세사가 연씨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묘한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대신 즉 대대로 연개소문이 쿠데타 성공하고 스스로 대대로에서 내려와서 새 대대로를 도수류 금류라는 사람을 앉힙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반대로 친연개소문파의 거두겠죠. 연개소문의 동지입니다. 흡사, 유비의 관우 같은 존재이죠. 근데 이 도수류 금류가 같은 성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연개소문하고 같은 성씨면 이 도수류 금류가 연씨란 얘기가 되는데 이리 가수미하고 도수류 금류하고 같은 성씨면 오히려 이리 거세사는 연개소문하고 같은 성씨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이 이리 거세사가 을모모모, 을지모모 아니냐. 을을 흐트러뜨려서 발음하면 으르가 되죠. 을으르. 으르하고 이리하고 좀 비슷하다. 을지모모 아니냐. 을지문덕 성씨가 을지씨, 을씨 양쪽 설이 다 있죠. 지가 망리지에 들어가는 지니까 일종의 경칭이다. 뭐 그런 설도 있는데요. 심지어 이리 거세사가 을지문덕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글쎄요 좀 성립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정황상 연태조가 대대로 하기 이전에 했던 사람이 을지문덕이라면 을지모모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연개소문에게 반감을 가질 동기는 충분히 성립을 하겠으나 을지문덕 당사자가 될 확률은 높지는 않죠. 왜냐하면 일단 기간 간격이 좀 멀고 물론 살수대첩 이후에도 장수에서 30년간 더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대로를 넘긴 지는 매우 오래된 상황이었을 거고 나라의 최고위 원로로서 연개소문의 폭주를 도저히 더 지켜볼 수 없어서 연개소문 제거를 획책했다. 근데 근거라는 게 있으려면 그가 은퇴에 번복하고 다시 전면에 나섰다는 다른 기록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또 없거든요. 이 이리 거세사가 을지문덕 당사자라는 건 대단히 근거 없는 추측이고 하지만 을모모모, 을지모모일 가능성 도수류 금류가 연개소문하고 같은 성씨이기 때문에 이리 거세사가 연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서 연태조 직전 혹은 전전 대대로였던 을지문덕 가문을 이리 거세사하고 연계시킨 그런 얘기인데 이 설은 그 큰 반론이 있습니다. 이 도수류 금류가요. 누군지는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청화수 채널 오래전부터 구독해 오신 분들은 아마 이 도수류 금류의 최유력 후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미 그 사람을 얘기했죠. 고정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사 645년 기록
나이 많고 경험 풍부한 대로 고정이가 고연수에게 말했다. 쳐들어온 당나라 이세민 군대의 군량 수송로를 차단하자. 저들은 군량이 떨어지면 싸울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연수는 이 말을 듣지 않고 군대성을 거느리고 안시성 밖 40리까지 나아갔다. 여기서는 대로라고 나오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신당서에서는 어떤 대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정의 대대로가 사실은 최고 관직자로서 안시성 전투, 안시성 전역을 지휘한 진짜 총사령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시성 대첩의 진짜 주인공은 고정이다라는 영상을 제가 오래전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청하수 채널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많이 시청하셨을 텐데요. 양만추는 다른 나라 소설에 나오는 이름이라서 안시성주라고 해야 맞는 거고, 근데 당시 정황상 성에 틀어박혀 지키기만 한 게 아니라 여기 나온 대로 고정이가 적극적으로 게릴라전을 펼쳤다는 기록의 흔적들이 많다는 걸 제가 다 얘기를 했었죠. 안시성 대첩 진짜 영웅은 고정이다. 그리고 그가 대대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연개소문이 대대로 앉혀준 도수류 급류는 고정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근데 문제는 고정이는 고씨니까 연개소문하고 같은 성씨가 아니라는 건데, 근데 역으로 이 같은 성씨라는 말이 고정이가 맞다는 걸 더 뒷받침해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성씨라는 게 연개소문하고 같은 성씨가 아니라 고구려 왕하고 같은 성씨인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고구려 왕은 고씨니까 고정이가 딱인 거죠. 고정이는 연개소문에게 있어서는 유비의 관우 같은 존재여서 정황상 이 불과 3년 뒤 대대로를 또 다른 사람으로 바꾸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즉 도수류 급류는 안시성 대첩의 진짜 영웅, 연개소문의 영혼의 파트너 대대로 고정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같은 성씨라는 의문을 이렇게 해소를 한다면 역시 이리거세사는 연씨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일이니까. 그러면 을씨나 을지씨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을지문덕이 이리거세사라는 설은 맞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다만 당사자는 아니어도 을 혹은 을지 가문이 고구려 최상급 탑 클래스 귀족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죠. 을지문덕 후손들이 이 고정이처럼 친연개소문파로 붙거나 아니면 이리거세사 반연개소문파로 붙거나, 그럼 을지문덕 후손들은 과연 누구 편에 붙었었을까? 을지문덕이 당연히 고구려의 유력 귀족이니 그의 선조 중에서도 고구려에서 한가닥하던 인물이 있었을 터이지만 기록엔 전혀 없죠. 그러나 을지문덕의 지는 경칭이고 사실은 을씨 가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설로 본다면 이 을 인물 중에 고구려 역사에 엄청난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을파소란 인물이 있습니다. 명제상 을파소라고 많이들 아시는 그 인물이죠. 이 을파소의 영혼의 파트너가 고국천왕인데요. 구대왕이에요. 고국천왕 시기 191년 4월 왕후의 친척인 좌가려 등이 무리를 모아 고국천왕이 있는 왕도를 공격했다. 지금 고구려 세력과 좌가려 등이 고국천왕에 대한 역모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고국천왕은 왕도 부근의 병마를 징발하여 그들을 평정했다. 고국천왕이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선언을 해요. 근래에 총애받는 바에 따라 관직에 주어지고 위치는 덕행으로 승진되지 않으니 그 해독이 백성에게 미침은 물론 우리 왕실마저 흔들고 있다. 이에는 과인의 부족함 탓도 있다. 너희 사부의 명령하나니 각각 아래에 있는 현명하고 선한 사람을 천거하라. 그러자 사부가 함께 동부의 안류를 천거하였다. 이에 고국천왕이 안류를 불러 국정을 맡겼다. 그런데 안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는 미천하고 어리석어 본래 큰 나라 업무에 적합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 대신 서쪽 압록곡 좌물촌에 사는 을파소라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이대 유리왕의 대신이었던 을소의 후손으로 강직하고 지혜로우며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등용되지 않아 지금 스스로 밭을 갈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나라를 잘 다스리길 원하신다면 을파소가 아니곤 안 됩니다. 이에 왕이 사신을 보내 겸손한 말과 중후한 예로 을파소를 초빙하여 을파소를 국상에 임명하였다. 국상은 7대왕 차대왕을 시해한 명림납부를 위해 만들어진 위치예요. 그만큼 신권 중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최강의 위치라는 거죠. 대대로하고 그 성격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신권 최강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을지문덕이 대대로라면 그가 최고직 국상 을파소의 후손이라고 하면 을지문덕이 최고인 대대로가 되는 것도 상당히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을파소를 추천해준 사람이 동부의 안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연개소문이 동부 혹은 서부 대인이다 이렇게 나왔었죠. 삼국사긴 지금 연개소문이 동부인지 서부인지 확실히 모르겠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을파소가 동부의 안류에 의해 추천, 양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을파소가 을지문덕과 관련이 있다면 연개소문이 동부냐 서부냐가 상당히 의미 있는 요소가 되겠죠. 연개소문은 동부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개소문 쿠데타 642 이후 연개소문 세력이 고구려 최강이 되었는데 당나라에서 660년 경에 지어진 한원이란 책에 보면 고구려에서 동부가 상부고 또 왕족이 있는 내부도 동부의 아래에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즉 동부가 최고란 얘기죠. 근데 당시는 연개소문이 최고였던 시기니까 또 자치통감에 보면 연개소문이 쿠데타한 642년에 그해 11월 장검이라는 당나라인이 보고서를 올린 게 있는데 거기에 연개소문을 동부대인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당대의 비교적 최신 뉴스 보고 문서라는 기록에 동부라고 나왔으니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동부란 기록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연개소문은 동부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게 주류설이에요. 연개소문이 동부라면 지금 여기서 동부의 안류가 을파소를 추천해 주는 거잖아요. 즉 을파소한테 양보를 한 거죠. 신권 최강의 권력을. 그러면 동부와 을 가문은 상부상조하는 관계다? 그럼 연개소문과 그 전 대대로였던 아버지 연태조도 동부면 그 전 혹은 전전 등 이전 대대로가 유력한 을지문덕에게 그럼 이땐 역으로 이때는 동부에서 을에게 이때는 을에게서 동부에게로 이런 구도로 하나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원래 대대로는 3년 단위 임기제로 계속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일반적 과정이에요. 무작정 한 가문만 계속하는 게 원래 원칙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현 대대로가 매우 강력하면 그냥 계속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을지문덕의 을 가문은 그런 일반적 룰에 따라 이때의 역으로 넘겼을 뿐일까? 그럼 을과 동부는 상부상조적 관계라는 건데 다만 그렇다고 그게 을지문덕 후손과 연개소문 개인이 반드시 우호적 관계일 거라는 건 무조건 성립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이 연개소문 최대 라이벌 이리 거세사가 역시 연씨라면 그럼 이리 거세사도 동부일 가능성이 크겠죠. 즉 동부하고 친하다고 해도 연개소문 한 개인하고 친하다는 건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동부 내의 또 다른 대항마 이리 거세사 연모모모를 밀어줄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을지문덕 후손들은 과연 이리 가수미 편이었을까? 이리 거세사 편이었을까? 추론을 해보면 을지문덕이 최고위였던 시절이 영량왕 시절이죠. 영량왕 시절 대대로였다면 근데 영량왕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 유명한 평강공주의 아버지 평강상호왕 평원왕의 아들이죠. 따라서 평강공주하고 영량왕은 남매관계인 거고 평강공주가 이름이 평강이 아니죠. 평강왕의 딸이어서 평강공주고
근데 수많은 드라마 등 2차 창작물에서 평강공주 이름을 평강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매우 어이가 없는데, 평강은 아버지를 지칭하는 건데 말이죠. 평강공주 남편이 온달 아닙니까? 이 온달하고 영양왕하고의 사이도 상당히 좋았었다고 역사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영양왕이 즉위하자 온달이 이렇게 말했다. 지금 신라가 우리 한수이복을 아사 그들 군현으로 삼으니 그곳 백성들이 한스럽게 여겨 한시도 고구려를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반드시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좋다. 그러나 온달은 신라군 화살을 맞아 죽고 말았다. 장사를 지내려 하는데 온달의 관이 움직이질 않았는데 평강공주가 와 관을 어루만지며 말하길, 죽고 사는 것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돌아가십시다. 하니 그제서야 관이 움직여 장사를 지낼 수 있었다. 영양왕이 이 얘기를 듣고 매우 비통해하였다. 지금 온달의 죽음을 너무나 슬퍼하고 있습니다. 영양왕이. 온달과 영양왕이 개인적 사이가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양왕과 콤비를 이루어 수, 대군을 격파한 죽이 잘 맞는 파트너가 을지문덕이니까, 영양왕하고 을지문덕이 견해가 많이 달랐으면 고구려, 수 대결이 그런 양상을 띠긴 어려웠겠죠. 수나라에 대한 굴하지 않는 강경책 등 이 두 군신은 상당히 호흡이 잘 맞는 파트너였고, 그렇다면 그 영양왕이 너무나 좋아했던 온달과 을지문덕도 큰 틀에선 정치적 결이 같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근데 이 온달이란 인물이 누구의 안티이냐면, 본래 평원왕은 평강공주를 16세가 되어 상부 고씨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였다. 그런데 공주가 거부했다. 온달한테 가겠다. 지금 상부와의 결혼을 파토내고 시집간 게 온달입니다. 그러니까 온달과 상부는 안티 관계인데, 이 상부가 동부예요. 아까 말씀드린 한원이라는 책에 동부가 상부다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즉 연태조 연개소문에 동부죠. 여기 보면 상부 고씨라고 나오잖아요. 제가 이 얘기 예전에도 했었는데 거기 달린 어처구니 없는 댓글이, 연씨가 동부인데 여긴 고씨니까 상부는 여기 동부가 될 수 없다, 이런 댓글이 달렸었어요. 정말 어리석은 댓글이죠. 한 부에 성씨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구려가 무슨 동네 씨족 집단의 모임이 아니에요. 아주 거대한 나라이고, 아까 동부에도 안류란 사람이 있었잖아요. 연씨 아니죠. 그리고 아까 그 고국천왕의 그 왕후가 유명한 우왕후인데 연나부인데, 명림답부도 연나부죠. 근데 성씨가 다르잖아요. 또 고씨라고 해서 다 왕족도 아닙니다. 고구려 인중의 그 고씨, 고중리란 인물이 자치통감에 나오는데, 이 인물은 최일선 수색병사예요. 왕족은커녕 밥도 쫄쫄 굶으면서 일선에서 고생하다가 생포된 후 이세민이 불쌍하다고 밥도 주고 신발도 하나 줘라 해서 보냈을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씨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부, 동부의 고씨라고 하면 아까 그 사람이 떠오르죠. 동부 연개소문의 영혼의 파트너, 연개소문 후임 대대로였던 고정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때 평강공주가 시집가는 약속 다 잡았다가 파토낸 게 연개소문의 친구 동부의 고씨 집안, 즉 고정인의 집안이었나? 그렇다면 온달이란 사람을 사이에 놓고 이쪽 다 친한 이쪽 하얀색과 평강공주에게 결혼 파토라는 망신을 당한 고정이 가문과 역시 망신을 당한 동부의 리더 연씨 가문, 이러한 대립구도. 그런데 이 양파가 처음부터 무작정 원수냐? 그런 것 같진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처음부터 원수면 애초에 결혼 약속을 잡질 않았겠죠. 결혼 약속을 일단 잡았다는 건 사이가 그렇게 근원적으로 나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공주가 난데없이 틀어서 온다라고 할래요 하니까 일단 왕이 겉으로는 화내고 있는데 진정한 내 딸이 아니다, 나가거라. 그런데
왜 왕이나 되어서 딸에게 강권으로 결혼을 밀어붙이지 않고 집만 나가라고 하는 것일까? 즉, 이 결혼에 대한 평온왕의 포지션이 대단히 양다리스럽습니다. 동부의 눈치도 보고 딸한테 화도 내는 액션은 취하지만 정작 딸은 안 주는, 이거는 일단 약속을 잡았다가 파기했다. 처음부터 약속을 안 잡은 게 아니고 잡았다가 파기했다는 거예요. 잡았다가 파기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상황이 바뀌었다. 정세가 좀 변했다라는 거죠. 화를 낸다는 건, 공주를 쫓아낸다는 건 결혼은 깨졌지만 평온왕이 여전히 동부의 눈치는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화내고 눈치 볼 거면 미안하면 왕이나 되어서 왜 결혼을 강행하지 않았나? 앞뒤가 안 맞는 움직임이죠. 이건 최초 결혼 약속할 때하고 다른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 변경이 생긴 거예요. 고구려 왕실한테. 그래서 애매하게 공주와 온달 핑계대면서 은근슬쩍 파기하는 거죠. 그러면 결혼 약속할 정도로 친한 사이를 좀 벌어지게 만든 그 상황 변화란 대체 무엇일까? 지금 금성문에서조차 연개소문 할아버지 연자유까지만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대 더 윗선도 언급은 되지만 이름은 안 나오죠. 즉, 연개소문 가문은 비교적 신흥 가문이라는 거고, 원래 동부의 리더는 옛날로 가면 완류란 사람이 하던 때도 있었죠. 연씨만 주구장창 리더를 했던 그룹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태조가 쇠를 잘 부렸다는 금성문 내용을 봤을 때 연자유가 가문의 수장이던 시절에 그 아들이던 연태조가 무언가 당대로선 상당히 하이테크스러운 철강 기술을 개발을 하거나 도입을 했다. 연자유, 연태조 이 부자 때 연 가문이 급격하게 엄청나게 강해졌다. 이들의 급격한 성장이, 즉 이들의 동부 내에서의 급격한 성장이 원래 동부랑 약속했던 결혼을 나중에 변심해서 파기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게 아니냐. 그렇다면 동부와 고구려 왕실은 원래는 친했지만 연 가문의 대두 때문에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서 온달도 대두되고 했다고 한다면 동부하고 을 가문도 원래는 이렇게 친했지만 마찬가지로 을지문덕 가문과 연 가문은 사이가 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왕실이 결혼 파기한 것처럼 이 왕실 라인과 을 가문은 또 최고의 파트너니까. 다만 평원왕이 화를 내고 공주도 내쫓고 하는 쇼를 했다는 기록을 봤을 때 이쪽하고 절연하는 건 아니고 견제적 동행, 어느 정도 긴장감이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하는 그런 긴장감적 동행이 이 온달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냐. 온달이 사망한 게 590년, 연개소문이 쿠데타 터뜨린 게 642년, 52년 정도 차이가 나요. 연개소문 당시 왕이었던 영류왕도 평원왕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평원한 시절 온달 때부터 시작된 동부와 연 가문에 대한 견제의식은 이들의 사업이 점점 더 잘 돼가면서 더욱 커져만 가기 시작했는데 지나치게 나라를 독과점해 나가는 연개소문의 도를 넘는 열망에 결국 다른 세력들과 이 영류왕이 연개소문 제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온달로부터 이어지는 이런 구도로 본다면 을지문덕의 후손들은 이 이리 가수미와 이리 거세사의 대승부에서 이런 구도로 본다면 반연개소문 파인 이리 거세사 쪽으로 붙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 반면 온달 때문에 결혼 굴욕을 당한 동부의 고씨 가문 후손이었던 고정희는 연개소문 쪽으로 붙고, 다만 이 구도로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이리 거세사도 연 가문이잖아요. 가문 대 가문으로만 놓고 보면 연 뭐뭐뭐인 이리 거세사가 연개소문을 죽이려고 한 게 이 구도로는 설명이 안 되죠. 다만 이 이리 거세사 연모 씨가 뭐 이런 거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기 어디쯤 해당되는
반계 친척. 같은 연씨이긴 하지만 연자유, 연태조 라인이 아닌 다른 라인. 아니면 연자유도 망리지까지 했다고 하니 상당히 한가닥 크게 했던 인물임에 분명하지만 쇠를 잘 부렸다라는 기록은 연태조부터 등장을 하니 연태조 때 또 한 번 더 점프 성장하는 계기가 더 있었을 수도 있고 결국 대대로는 연태조부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연태조가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다면 연개소문에 반발했던 가문 내 인물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연자유의 또 다른 아들의 아들 즉 연개소문의 사촌? 물론 가정이겠습니다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래 기업이 너무 커져서 대기업이 되면 그 안에서 형제들끼리든 가족들끼리든 왕자의 난이나 가족의 난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죠. 같은 집안 가족 형제끼리인데도 서로 자기 편 주주를 있는 대로 끌어모아서 주주총회에서 대승부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요즘도 왕왕 있는데 거대 기업이 되면 같은 집안 내에서도 철천지 원소가 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거고 나중에 연개소문 쿠데타 이후 상황을 보면요. 연개소문이 귀족들 100여 명을 참살한 후 바로 궁궐로 달려가 영류왕을 시해하고 몇 동강으로 잘라 도랑에 버렸다. 고구려에서 왕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아니고 신입니다. 광개토대왕 능비, 시조추모왕은 천지의 아들,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시다. 고구려 왕들은 천지의 후손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신이죠. 물론 이 이전에도 쿠데타는 있었고 왕을 시해하는 케이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참하게 마구 시신을 동강내서 그냥 아무 데다가 던져버리는 이런 처참한 케이스는 없어요. 두로가 고구려 모본왕을 시해했다. 마침내 모본 언덕에 장사 지내고 호를 모본왕이라 하였다. 이 경우도 시해냈지만 이것도 두로의 배우가 따로 있죠. 모본왕의 아들이 이후 실종되고 전혀 다른 사람이 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명백한 쿠데타인데 그래도 쿠데타 세력들이 장례는 지내주고 있어요.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는 거죠. 근데 연개의 소문은 일말의 예의도 없습니다. 시신을 그냥도 아니고 동강 내서 도랑에 던져버려요. 고구려 왕권을 그야말로 대무시하는 무시무시한 모습인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경악할 만한 일을 하고 나서도 이후 집권자 연개소문의 고구려는 큰 혼란 없이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미 쿠데타 이전에도 연개소문의 세력은 너무 엄청났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감당하기 힘든 초거대 세력을 무너뜨리는 좋은 방법은 거대 기업에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내부 불만자를 포섭해서 동료로 만드는 방법이죠. 영류왕이 당시에 나이가 꽤 있었고 노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영류왕도 형 영양왕 및 을지문덕과 함께 수나라를 격파했던 1등 공신 중 한 명입니다. 당시 왕자 고건무로 일선 지휘관으로 맹활약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영류왕도 수나라 격파에 앞장섰던 명장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만만치 않은 인물인데 그런 만큼 거대 연개소문을 잡기 위해선 연개소문 세력 내부를 갈라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만한 인물이죠. 반연개소문파에서 연개소문 같은 가문 내 인물을 내세워서 연개소문의 대항마로 삼았다면 그건 비대해진 연세력을 견제하는 아주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방법일 겁니다. 또 그런 거대 기업이라면 당연히 나도 연신데 왜 개소문만 되는 거야? 내가 먹고 싶다. 이런 인물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죠. 왜 형이 경영권 승계하는 건데 내가 하면 안 돼? 주주총회에서 부타! 이런 일 비일비재해 하지 않습니까? 즉 이들끼리 상호 니즈가 부합하는 거죠. 일시적으로나마.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고구려에서 연씨가요. 연개소문에 이 연씨만 있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고구려 12대 중천왕이 연씨를 왕후로 삼았다. 이 사람 연씨인데 연개소문하고는 한자가 틀립니다.
즉 연시라고 해서 무조건 연개소문하고 같은 가문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왕후까지 되었다는 기록상 이 연시도 고구려 내에서 매우 유력한 가문입니다. 잘 나가는 연이 꼭 연개소문 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각에선 이 왕후 연시 가문하고 연개소문 가문이 같은 가문이다라고 보는 설도 있습니다. 한국사기에서의 표기 한자는 다르지만 같은 가문이라는 설이죠. 그렇게 보는 설도 있긴 한데, 그런데 아니다. 연개소문 연시하고는 전혀 다른 세력의 연시다. 이렇게 보는 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천왕 때 아주 잘 나가던 가문이죠. 이 연시는 연개소문이 60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중천왕 같은 경우는 연도가 20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금성문상에서 보면 연개소문 할아버지 연자유 정도까지만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그 윗선도 있지만 이름은 안 나오고 200년대보다도 더 이전부터 고구려 메인으로 활약했던 가문이면 더 이전 선조도 언급이 될 법한데 고작 여기까지만 언급이 된다는 것은 400여 년 전에 이미 고구려를 주름잡던 이 연시 가문하고는 가문이 좀 다를 것이다 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리거세사도 이 사람이 역시 연시라고 해도 연개소문하고는 또 다른 연시, 또 다른 가문일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가문이 다를 수 있다. 가문이 다르면 가문 내에서의 내부 투쟁은 또 아닌 거죠. 그렇다면 연개소문과 을지문덕의 후손들은 동부 전체와 을은 이랬던 적도 있으나 평원왕, 온달, 영양왕을 기점으로 원래는 왕족과 동부도 사이가 좋아 결혼 약속도 잡곤 했으나 상황이 변해서 결혼 파기, 상황이 변했다 함은 동부라는 집단 내부에 변화가 생겼다는 게 되겠죠. 동부 내에서 연세력의 급격한 대두라는 상황의 변화. 대대로가 을지문덕 가문에서 연가문으로 넘어갔다는 건 가문 간 힘의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다는 거겠죠.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는 건 연 가문의 힘이 빠르게 세졌다는 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대로는 임기제이지만 또 한편으론 결투를 할 정도로 힘센 자가 먹는 상남자의 관직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붙을 정도로 이권이 큰 대대로라는 위치를 을 가문에서 그냥 좋다고 넘겨줬다고만은 보기 어렵겠죠.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때의 그 동부의 을에 대한 양보도 이게 독이 든 성배였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렇게 고국천왕의 추천을 요구한 계기가 고국천왕이 이들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 이들이 고국천왕 부인 우왕후의 친척들이었죠. 근데 이들을 진압했다고 우왕후가 쫓겨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왕후 위치를 계속 유지했고 심지어 얼마 안 가 우왕후가 사실상 고구려 최강자로 대부활을 합니다. 남편 고국천왕이 죽자마자 대부활을 해요. 해서 아직 우왕후 측 세력이 여전히 크게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섣불리 고국천왕의 요구를 덥석 받아들이는 건 우왕후가 살아있는 상황에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권력을 양보한다는 건 뭐 진짜 착하고 을파소를 존경해서 양보했다. 굉장히 순진한 해석인데 현실에선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이죠. 물론 우왕후가 점지한 차기왕이 들어서고 나서 을파소가 바로 즉각 해임되거나 하진 않습니다만 을파소 사망 후 차기 국상은 을파소 자식이 전혀 아닌 고우루라는 사람이 하고 이쪽 을이 들어가는 이름의 고구려 인물이 고구려 주요 관직에 등장하는 건 굉장히 오랜 기간 사라집니다. 을 가문이 다시 잠적을 하게 된 거죠. 왜 요즘 봐도 불출마 선언한다 이러는 게 정말 정계 은퇴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지금 나서봐야 손해만 볼 것 같고 타이밍이 안 좋다. 그래서 계산하에 의도적으로 잠시 빠지는 경우가 아주 많죠. 정말 꿀물 뚝뚝 권력을 일부러 남에게 주는 경우는 사실 웬만해선 없거든요. 이렇게 자존심맨 연개소문이 지문이 닳도록 손바닥 비빌 정도로 탐나는 대대로 위치를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로 넘기고 했겠느냐. 안 넘기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연개소문이.
을지 가문에서 연 가문으로의 대대로 이동이 구당서에 이런 식으로 을지가 연가가 사병을 모아 한판 대승부를 벌였을 가능성도 있고,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이 경우는 그 전투가 아니라 선거 비스무리한 상황인 거죠. 연개소문의 이 대대로 집착을 봤을 때 역으로 을지에서 연으로 넘어갈 때도 극단적 가능성은 전투 아니면 최소한 이런 식의 치열한 대선거전, 즉 연 가문이 대대로를 얻게 된 건 힘과 세력으로 쟁취해낸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그 쟁취해낸 빼앗아온 대상이 을지 가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다면 만일 구당서대로 전투 통해 빼앗아 온 거라면 빼앗긴 시점에서 을지 가문이 괴멸적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이런 선출류의 과정이었다면 낙선하고 대권을 빼앗긴 을지 가문 사람들은 일단 기록상 빼앗아온 사람이 연개소문 아버지인데, 그 철강왕 카네기 같은 연개소문 아버지가 사망하자 그 아들 연개소문을 이렇게 몹시 힘들게 했던 연개소문에 대항해 이프보안이 의문의 A, 이 사람이 을지 가문의 인물일 수도 있고, 만일 그거라고 하면 리턴 매치가 되는 거죠. 철강왕 연태조에게 패했던 을지 가문의 재도전, 아니면 이때 이프보, 이 대악마 A는 이 이리거세사일 수도 있고, 최소한 이 사람이 나중에 당선된 연개소문을 대선 불복으로 제거하려고 할 때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일 가능성은 상당히 커 보여요. 그렇다면 과연 을지문덕 후손들은 현 대대로 연개소문과 이리거세사의 이 대승부 때 어느 쪽 편에 붙었을 것이라 보는 게 더 가능성이 높을까? 삼국사기란 사서가요, 우리 사서죠. 우리 역사의 정사 사서고, 다만 여러 다른 사료들을 취합해서 편집하고 평도 달고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취합한 원 소스가 크게 두 부류죠. 우리 고유의 사료도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또 다른 나라, 즉 중국 쪽 사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을지문덕에 대한 내용만큼은 전부 다 이쪽 중국 쪽 사서 기록에만 의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영웅이었음에도 우리 고유 사료는 을지문덕에 대한 건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배경도, 그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또 그에 있었을 후손이나 하다못해 친척 후예라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런 흔적이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을지문덕과 비슷한 적국 대군 격파란 업적을 세운, 그러나 규모는 훨씬 작은 승리를 거두었던 명림답부 같은 경우를 보면 179년 명림답부 사망 당시 113세, 왕이 몸소 애통해하고 7일간 조정 업무를 파했다. 어디에 장사 지냈다. 물론 명림답부는 쿠데타를 성공시킨 실권자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공적 자체는 을지문덕이 명림답부보다 훨씬 거대하죠. 그런데 을지문덕의 삶과 사망에 대해선 살수대첩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아요. 기록상 살수대첩만 달랑하고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람처럼 쿠데타란 건 아니지만 정황상 을지문덕도 최고의 정치적, 외교적, 국방적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대대로 연개소문에게 있어서 대대로도 바로 전 아버지 때부터 한 거고, 본인 자신도 하마터면 대대로를 못할 뻔했단 말이죠. 근데 연개소문이 대대로를 너무 강렬하게 원했어요. 그 자존심 강하니까 이런 굴욕적 유세를 감내할 정도로. 그렇다면 그런 연개소문에게 있어 매우 꺼림칙한 존재 누구겠습니까? 우리 가문한테 넘어오기 전에 대대로를 했던 가문이 매우 신경에 거슬리겠죠. 만일 을지가에서 연가로 넘어오기 전에 다른 가문이 중간에 더 끼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닌 만큼, 또 워낙 고구려 대영웅의 대대로 가문이었던 만큼 역시 두려운 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반대파 귀족들을 참살할 때 위협이 되는 이전 대대로 가문인 을지 문덕의 후손들 그 가문을 남겨뒀겠느냐. 모조리 참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삼국사기에 을지 문덕에 대해 살수대첩 말고는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 고구려사 아니 인류 전사의 기념비적 대업적을 남긴 을지 문덕의 정체 및 배경 그리고 그의 최후 및 후손까지 아무 사료도 남지 않은 이유는 연개소문이 그 후예들을 모조리 참살, 말살시켜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연개소문이란 새로운 영웅이 탄생하기 위해선 기존 영웅 후예들의 비참한 피가 필요했었는가. 물론 이것도 여러 설 중에 하나일 뿐이긴 하죠. 을지문덕 가문 배경에 대한 그리고 그와 연개소문 관계에 대한 오늘 얘기와는 전혀 다른 해석도 존재합니다. 그것도 오늘 영상의 반응이 좋다면 추후에 또 한 번 추가설을 더 다루어 보도록 하지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